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주건입니다. 신간혁명 제1권 5길 33페이지부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평선이 펼쳐진 아침 안개 속에 에메랄드색 바다가 빛나고 음파가 하얀 모래사장에 조용히 다가와서는 밀려간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침 일찍 혼자 밖으로 나왔다. 호텔 뒤로 바로 바다였고 그 바다를 마주한 테라스가 있었다. 그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 무렵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두 시간 누워 있었을 뿐 잠에서 깨고 말았다. 시차 탓만은 아니었다. 마중 나와야 할 마사키 나가야스가 오지 않았기에 마사키의 안부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신이치는 일어나 근행 창제를 하고 마사키가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또 하와이 땅의 강포를 염원하며 제목을 대지에 깊게 스며들게 하려는 심정으로 진지한 기원을 올렸다. 그리고 해변을 산책하려고 문을 나섰다. 끊이지 않고 조용히 밀려드는 흰 파도는 시적이었다. 뒤돌아보니 등 뒤로 야자숲이 펼쳐지고 그 건너편에는 아침 햇볕을 받아 정상이 금색으로 물든 다이아몬드 헤드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신이치는 6년 전인 1954년 여름 은사 도다 조세이와 함께 도다의 고향인 아시타 해변에 서 있던 때를 생각했다. 동해에 잠기는 새빨간 석양을 바라보며 도다는 말했다. 신이치, 나는 일본 광선유포의 반석 같은 기초를 만들겠다. 자네는 세계 광선유포의 길을 여는 거네. 구상만큼은 내가 해놓겠다. 자네가 그걸 모두 실현해주게. 그는 이 말을 생명에 새겼다.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세계 광선유포의 길을 열 수 있는지를 항상 모색해왔다. 홍결한 말할 것도 없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 니치렌 불법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올바르게 불법을 전하고 학회를 이해시키려면 그 사상과 운동을 정리하여 소개할 서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회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해외를 겨냥한 영어판 소개 서적을 발간하기로 했다. 세이쿄 신문의 편집장이며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간다 조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 당초에는 절복교전을 발췌 번역하여 게재하자는 안도 있었지만 문화 간섭은 물론이고 사고방식이 다른 해외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를 새롭게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학회를 소개한 원고가 완성되자 7월 중순에 회원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멤버를 모아 번역자 선발 시험을 실시했다. 백발의 노인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31명이 시험을 치루어 8명이 선발되었지만 모두 능숙한 번역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했다. 7월 하순부터 번역이 시작되었다. 멤버가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것은 불법 용어의 번역이었다. 구원원초, 일념삼천, 쉽게 호구 등 영어 사전에는 없는 말을 불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멤버는 여름 휴가도 없이 머리를 쥐어짜며 번역 작업에 필사적으로 몰두했다. 이렇게 하여 학회 속에서 창가 학회의 인쇄가 완성된 것은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해외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또 그는 7월 중순에는 학회 본부에 해외부를 발족시켰다. 해외부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해외 주재 멤버와 연계를 갖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서로 세계 각지의 파이프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세계 강포의 여명이 도래하기를 바라며 수면 밑에서 하나하나 손을 써왔던 것이다. 신이치는 지금 조용한 와이키키 해변을 홀로 거닐며 그 세계 광선유포의 제1보를 내딛게 된 감회를 새롭게 다졌다. 그러나 그 마음은 곧 우려의 마음으로 변했다. 무엇보다도 마사키 나가야스의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건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뭔가 일신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사키 군뿐 아니라 여자 부인 나가타 씨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건 왜일까? 신이치의 우려는 깊어갔다. 만약 마사키가 이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내나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했다. 거기서 그는 방으로 돌아와 동행 간부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전 8시 반 무렵부터 호텔 테라스에서 모두 아침 식사를 했다. 커피와 토스트, 계란 등의 간단한 요리였지만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는 식사는 장쾌했다. 그때 어수선한 발소리가 울렸다.
30명 정도가 테라스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선생님! 선두에서 외치는 것은 마사키 나가야스였다. 그 옆에는 나가타 유미코도 있었다. 오, 마사키군. 마사키는 신이치의 테이블 옆에 서자 어깨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숙였다. 선생님, 어젠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모두 걱정하고 있었다네. 신이치가 말하자 동행 멤버의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마사키를 향했다. 죄송합니다. 실은 본부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다는 연락이 왔기에 이걸 봐주십시오. 마사키는 긴장한 얼굴로 본부 해외부가 보낸 도착시간 변경을 알리는 항공우편을 신이치에게 보여주었다. 신이치는 그 편지를 읽자 유쾌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 어디로 가버렸나 했네. 그래도 이 편지를 갖고 있어 다행이야.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어제는 모두 화를 냈으니까. 신이치는 동행 멤버에게 편지를 돌렸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착오가 생겼을까요? 원인 규명을 해두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해외부의 실수일까요? 화가 난 말투로 주조 기요시가 말했다. 분명 시차를 잊고 있었을 거야.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일은 그다지 없으니까. 동해 멤버들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신이치의 이 말로 이야기는 끝났다. 그는 주조가 하는 말도 잘 알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간신히 하와이 동지와 만나 이미 문제가 일단락된 지금 잘못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기보다는 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신이치는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쓰고 싶었다. 또 마사키가 무사한 것이 그로서는 가장 기뻤다. 실은 이 문제는 여행사의 단순한 타이프 오타로 그 원인이 있었다. 출발하기 수일 전에 최종 확인을 위해 여행사가 만든 비행기편과 호텔명을 기록한 일정표가 도착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해외부가 당황하여 도착 시간의 변경을 알리는 항공우편을 발송해버렸던 것이다. 신이치는 테라스 모퉁이에 모여있는 하와이 멤버를 손짓으로 불렀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쪽으로 오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장 신이치와 처음으로 대면한 탓인지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신이치가 말을 건네자 모두 표정이 밝아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와주셨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마사키 군도 나가타 씨도 애를 썼군요. 마사키의 얼굴에도 그제서야 미소가 감돌았다. 멤버는 신이치 앞으로 다가와 들고 있던 레이를 차례차례 그의 목에 걸었다. 그의 얼굴은 레이에 파묻혔다. 나한테만 걸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걸어주세요. 동행 간부의 목에도 몇 개의 레이가 걸렸다. 신이치는 아침 식사로 먹으려고 가지고 온 김을 멤버에게 나누어 주었다. 변변치 않지만 함께 듭시다. 이건 내가 태어나 자란 도쿄 오모리에서 채취한 김입니다. 거의 모두가 일본계 미국인이었기에 그리운 듯 일본의 맛을 음미했다. 그것은 멤버가 신이치와 만나 처음으로 맛본 창가 가족의 따스함이기도 했다. 신이치의 식사가 중단된 채 기쁨을 나누는 대화의 꽃이 피었다. 벗의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동행 간부에게 방에서 작은 수주보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다. 벗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신이치가 쓴 환이라는 문자가 보라색 바탕에 하얗게 물들여져 있었다. 수주보를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아침 일찍부터 자신을 맞이해주는 동지를 신이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념 촬영을 했다. 모두 만면에 회색을 띠며 포즈를 취했다. 그때 어젯밤 공항에서 만난 토니 하라다가 왔다. 신이치는 하라다에게 제3대 회장 취임의 기념 메달을 증정했다. 오늘 오후에 자담회에서 다시 만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멤버들을 상냥하게 전송했다. 호텔을 뒤로하는 벗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자담회까지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렌트카로 오하이오 섬을 견학하기로 했다. 다 함께 이 새로운 천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호텔을 떠나기 전에 야마모토 신이치는 안내를 맡은 하와이의 벗에게 물었다. 자담회에는 어떤 복장으로 가면 좋을까요? 현재 벗들과 위화감 없이 융화하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기 위한 배려였다. 글쎄요, 여기서는 여성은 무무를 입고 남성은 알로하 셔츠를 입으니까 양복은 입지 마시고 셔츠만 입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셔츠의 색은?
알로하 셔츠색이 화려하니 밝은 파란색이 좋지 않을까요? 파란색인가요? 파란 셔츠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럼 흰 셔츠로 하지. 여러분도 간편한 복장으로 갑시다. 기요하라 씨는 무무가 좋겠군. 무무요? 기요하라 가스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작은 소리로 안내를 맡은 멤버에게 물었다. 무무란 대체 어떤 옷이죠? 아까 여기 온 여성들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 원피스 같은 옷, 그거 잠옷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딜 가든 하와이에서는 거의 무무를 입고 갑니다. 어머 그래요? 난 아까 오늘은 역사적인 자다메인이 설마 그런 모습으로 오진 않겠지요? 단정하게 정장 차림으로 오세요라고 말할까 했는데 신씨는 웃으면서 기요하라에게 말했다. 기요하라 씨, 여긴 일본이 아닙니다. 하와이에는 하와이 풍속이나 관습이 있으니 그것을 존중해야 해요. 일본과는 기후도 문화도 다른데 일본과 똑같은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학회에서 듣는다면 모두 신심하기 싫어질 겁니다. 마치 전시 중에 국방 부인회처럼 그런 일은 어서 해도 쉬어있지 않고 불법의 본의가 아니니 각자의 양식에 맡겨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해가면 됩니다. 하물며 오늘과 같은 자담회에서는 모두의 고뇌나 의문을 잘 듣고 납득되도록 적합하게 지도하여 격려해 가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모두 간편한 복장으로 오게 하고 이쪽도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기요하라는 자신의 얕은 생각을 부끄러워했다. 그렇군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전 무무 같은 건 가져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 차림으로 좋아요. 웃음이 번졌다. 그러자 주조기요 씨가 말했다. 풍속과 관습의 차이는 역시 큰 문제군요. 선생님 근행할 때 정자하는 것도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괴로울 거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미국 집은 대개가 나뭇바닥이니 그래도 이건 바꿀 수 없겠지요? 야마모토 신씨가 즉각 대답했다. 아니, 당연히 의자에 앉아 근행하는 것도 검토해야만 할 거네. 정자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고통이니. 그래서는 근행을 해도 환희가 솟아오르지 않지. 그러므로 불법에는 수방빈이라는 견해가 있네. 어번전 신앙이라는 대성인 불법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화의 등은 각지의 풍속이나 관습, 시대의 풍습에 따라도 좋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좀 더 유연하게 사물을 생각해야 되겠군요. 가장 우려되는 건 일본에서 해왔던 것을 절대시하며 간부가 전 세계도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거네. 그래서는 일본의 민족 의상을 세계인들에게 억지로 입히는 꼴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심의 자세라고 한다면 불법은 극히 편협된 거로 된다네. 그러면 불법이라기보다 일본교가 되고만 해. 대성인의 불법은 일본인에게만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종교이니까. 신씨는 도다 조세이한테 세계 광선 유포를 사명으로 기탁받은 날부터 언젠가는 해외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여 그 하나하나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해왔다. 풍속이나 관습의 차이를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충분히 검토된 문제였다. 그의 흉중에는 이미 장대하고도 정교하게 그리고 치밀한 세계 강포의 미래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창 밖에는 야자나무 가루소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시 일행이 탄 스테이션 웨건은 호놀룰루 시가지를 빠져나와 태평양 국립기념묘지를 향했다. 활짝 열어젖힌 차창으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이 상쾌했다. 태평양 국립기념묘지는 펀치볼이라고 불리는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잔디 속에 묻힌 묘 위에는 온갖 색깔의 꽃들이 받쳐지고 있었다. 그것이 녹색 잔디에 선명히 비추어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 묘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와이 1인 부대가 이탈리아 전선에서 크게 활약했는데 그 사람들의 묘도 있습니다. 안내하는 멤버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묘지 내부를 한 바퀴 돌고 신이치 일행은 이곳에서 제목을 삼창하며 전몰자를 애도했다. 불과 9명이라는 보잘것없는 위령이었으나 평화를 바라는 깊은 기원이 담긴 추선이었다. 일행을 태운 차가 다시 시가지로 들어갔다. 잠시 달리니 은빛 거울과 같은 바다가 펼쳐졌다. 펄하버, 진주만이었다.
1941년 12월 8일 미명 하와이 시간 7일 아침 일본의 전투기 폭격기 합계 183대가 이곳에 정박 중인 미 전함과 군사시설을 급습하여 저 비참한 태평양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다. 기습의 성공을 전하는 도라의 암호가 타전되자 일본은 개전의 소식과 함께 시전의 승리에 열광했다. 그러나 하와이 1인에게 그것은 가혹한 운명의 서막일 뿐이었다. 이 기습은 1868년에 이른바 원년자의 이주 이래 고난 속에서 1인들의 하와이 사회에서 땀 흘려 구축해온 신뢰를 단숨에 뒤엎는 것이었다. 하와이 전역은 곧바로 계엄령 아래 놓이게 되고 1인은 적국인이 되어 요주의 인물로 명단에 올라있던 160여 명이 먼저 그날로 체포되었다. 또한 수용소가 만들어져 연이어 1인들이 수용되고 거기에 미국 본토에 있는 각지의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일본의 기습 공격에 경노한 미국인들에게는 모든 1인들이 적성 일본인으로 보인 듯 싶었다. 군부 일본에서는 하와이 1인 전부를 어딘가로 수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다. 진주만 기습으로 1인들은 불안과 굴욕에 시달리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윽고 미 육군성은 징병된 하와이 1인들로 부대를 편성하여 미국 본토로 보내 맹훈련을 시작했다. 이것이 제100 보병부대이다. 계속해서 1인 지원병의 모집을 발표하자 이세들은 용감하게 지원했다. 그리고 입대한 곳은 제442연대 전투부대였다. 그들은 미국에 충성을 다하고자 맹훈련을 견뎠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기습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자행한 적국인의 피를 받은 자람의 언제나 모멸과 증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고 편견과 차별을 당해야만 했다. 이윽고 유럽 전선으로 파견된 그들은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싸웠다. 적국인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미국을 위해 목숨도 내던지는 충성심을 몸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적을 향해 앞장서서 돌진했다. 기관총 앞에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가족이나 동포인 1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냉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분투했다. 가장 많은 무운을 세운 그들은 1인들의 충성심을 훌륭하게 증명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적에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도 승리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너무나도 슬픈 피해 증명이었다. 이 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하와이의 전몰자 가운데 1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설로는 실로 6할이 넘는다고 한다. 야마모토 신시는 펄하버를 바라보며 이 하와이 땅의 세계 강포에 제일보를 새긴 의미를 생각했다. 전쟁의 쓰라린 고통을 맛본 사람일수록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아니, 불행에 가장 많이 온 사람일수록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평양 전쟁이 처음 발발한 섬이며 인종의 도가니라고 할 하와이야말로 세계 어느 곳보다도 먼저 인류 평화의 축도인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다. 그는 창밖에 펼쳐지는 바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창제했다. 일행은 그 후 파인애플 밭과 카메하메하 대왕이 하와이를 통일할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던 옛 전장터 누아누푸칼리 낭떠러지 등을 견학하고 자담의 장소로 향했다. 자담의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무언가를 깊이 사색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자담회에서 하와이의 지구를 결성하겠네. 주조기요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구 말입니까? 반이 아니고? 당시 지구라고 하면 대개 수백 세대의 해원이 속해 있었으며 그 중에서 1000세대를 넘는 지구도 드물지 않았다. 그것이 하와이에서는 어린이들을 넣어도 그 인원이라야 30-40명 규모로 본다면 반이라도 인원수가 많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다네. 지구라네. 하와이는 일본과 다르니까 앞으로 세계 강포는 급속하게 진전될 거네. 그걸 생각하면 미국의 현관이라는 하와이에 반이 아닌 지구를 결성해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모든 지구가 결성되었다는 자각을 하고 그것이 결의로 이어져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면 실로 대지구가 되어갈 걸세.
스케일은 크게 가지는 거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자담회에서 질문회를 가질 테니 그동안은 자네들은 모두 새로운 지구의 인사안을 생각해 주지 않겠는가. 차 안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고 자담회 장소인 호놀룰루 베레타니아 거리에 있는 멤버의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무렵이었다. 회장에는 30명이 넘는 동지들이 모여 있었다. 거의가 1인이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들어서며 신이치는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건넸다. 자, 하와이 강선 유포와 여러분의 일가의 번영과 행복을 기념하며 근행 창제합시다. 신이치를 중심으로 근행이 시작되었다. 그의 낭낭한 목소리가 실내 울려 퍼졌다. 창제가 끝나고 신이치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돌아 앉았다. 그런데 회장의 중앙이 텅 비어 있었다. 모두 망설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벽 쪽으로 달라붙어 앞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자,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으로 초청하듯 미소로 맞이하며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회장 한 구석에서 떡 벌어진 체격에 온화한 눈을 한 30대 중반 정도로 생각되는 남성이 있었다. 아침에 호텔에 왔던 장년부였다. 신이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장년부는 당시 일본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프로레슬러 역도상과 닮아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말을 건넸다. 아침부터 생각한 겁니다만 당신은 프로레슬러 역도상과 아주 닮았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히로토 하라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이름보다 역도산이라 하면 외우기가 훨씬 쉽겠군요. 앞으로 리키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신이치의 허물없는 말에 장내에 감돌던 긴장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계십니까? 예, 사모님은 일본 센다이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와이로 올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하는 말에 모두 웃음을 자아냈다. 가만히 들어보니 어딘지 어색한 일본어였다. 이 히로토 하라타가 걸어온 인생은 어느 의미에서 하와이 1인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좋았다. 그는 1인 2세로 부친은 징주만 공격 후 곧바로 억류되어 미국 본토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어머니와 히로토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본토에 건너가 같은 수용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1943년 일본과 포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하라타 가족은 그 포로 교환선을 탈 수 있었다. 배는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 싱가포르에 기항했다. 싱가포르에 당시 쇼난도라 칭하며 일본의 군정 아래에 있었다. 히로토는 이곳에 내려 영어를 사용하는 방송국의 뉴스 담당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그에게 일본에서 소집영장이 날아왔다. 그는 미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세대의 하와이 1위는 미군으로 이탈리아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징병당한 그는 그 미국을 귀축미형으로 적대하는 일본군으로 싸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부모의 조국이지만 미국은 그의 조국이었다. 전쟁이 인간을 갈라놓은 데다 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와이 태생인 그는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어 군대에서 걸핏하면 눈의 가시로 취급당했다. 긴장한 나머지 영어가 튀어나오면 고참병은 적호고는 쓰지 마라고 두들겨 팼다. 또 경어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런 일본어가 어디 있냐며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맞은 적도 있었다. 히로토 하라타는 조국인 미국을 증오할 것을 강요당하고 계속되는 구타를 견디면서 마침내 종전을 맞이했다. 그리고 2년 후 아버지의 고향 미야이현에 살게 되었다. 이윽고 결혼하지만 아내는 병약했다. 그 아내가 먼저 입회하고 그도 아내를 방문하는 학회원에게 신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기혼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는 확신 넘치는 말이 히라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신심을 시작했다. 히라타에게는 소원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이미 잃어버린 미국 시민권을 다시 얻어 하와이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일본 생활도 익숙해졌지만 태어나 자란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단념할 수 없었다. 그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근행 창제에 힘썼다. 근행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몇 시간이나 걸렸다. 신심을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미국 정부에서 시민권의 부활을 허가한다는 통지였다. 하라타가 하와이로 돌아온 것은 반년 전의 일이었다. 그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우선 혼자 하와이로 돌아온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히라타에게 물었다. 부인은 학회 역직을 맡고 있습니까? 예,
지구 부의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은 역직을 가졌습니까? 일본에서는 조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조란 당시의 조직으로 10세대 정도의 최일선 조직이고 조장은 그 리더이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심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는지를 물었다. 대부분은 1년이고 오래된 사람도 3, 4년 정도였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나와 함께 5명의 간부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낯익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영어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신이치가 말하자 동행 간부들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회장의 웃음이 번졌다. 실은 영어로 말하고 싶은 듯한데 오늘은 여러분이 일본어를 잊지 않도록 일본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부가 차례로 일어나서 자기소개도 겸하여 일본에서의 활동 사항을 전하고 지도 격려해 갔다. 이야기가 딱딱해지면 신이치는 유머를 섞어 해설을 덧붙였다. 여기서 신이치는 중심자뿐 아니라 사회자이며 진행자이기도 했다. 참석자의 마음은 점차 하나로 녹아들어 회합은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서로 동지의 존재조차 모른 채 고군분투해온 동지들에게 그것은 진심으로 안도할 수 있는 따스하고 안락한 하원이었다. 신이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상냥한 미소로 모두를 감싸듯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하와이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나 관습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신심하면 좋을지 괴로워하신 분도 계셨겠지요. 여러분의 고생도 괴로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합은 질문회로 하겠으니 마음껏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회가 시작되자 동행한 간부는 살짝 자리를 비켜 지구 결성의 인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두세 사람의 손이 올라갔다.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은 젊은 부인이었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부인은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오열을 참고 부인은 말을 이어갔다. 도호쿠 태생인 그녀는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자 도쿄로 나가 일했다. 몇 년 후 한국전쟁 참전 미군으로 일본에 온 하와이 태생의 남편을 알게 되었다. 모친의 결혼 반대를 무릅쓰고 부부가 되었다. 그 무렵 그녀는 아는 사람에게 절복되어 입회했다. 2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하와이로 건너와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유와 민주의 풍요로운 나라 미국. 그것은 그녀가 동경하던 땅이었다. 아니 그녀뿐 아니라 당시의 많은 일인들이 동경하며 꿈에 그리던 나라라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어이없이 부서졌다. 시댁 생활은 경제적으로 결코 넉넉하지 못했다. 또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인인 그녀에게 가족은 냉담했다. 또한 남편마저도 그녀에게 폭력을 휘둘러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겼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후회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고독한 마음은 점차 어두워지고 바다에 잠기는 붉은 저녁해를 보면서 그녀는 울었다. 이 바다 저쪽에는 일본이 있어. 가고 싶구나. 뺨에 흐르는 눈물은 상처 입은 마음에 차갑게 스며들고 슬픔은 더욱 격해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져 일본에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으니 일본에 돌아가도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부인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그 눈물에 이끌리듯 회합에 참석한 부인들도 오열했다. 자덤의 참석자 중에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부인들이 적지 않았다. 국제 결혼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언어나 습관이 다른 타국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 많은 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국인이었던 일본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다. 그녀들 대부분은 그런 생활에 낙담하며 암담한 심정으로 생활해 왔다고 해도 좋았다. 신이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매일 괴로워하며 지내셨군요.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나 부인에게는 어본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심이란 끝까지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남편과 헤어져 일본에 돌아갈 건지는 부인 자신이 정할 문제입니다. 단 부인도 알고 있듯이 일본에 돌아간다고 해도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의 숙명을 전환할 수 없으면 괴로움은 따라다닙니다. 어딘가 특별한 데로 가면 행복이 있다는 생각은 서방 10만억의 불국토 저쪽에 정토가 있다는 연불사상과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장소를 상적강토로 전환하여 행복의 궁전을 구축하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정불화로 고뇌해야 하는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애를 혁명해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애가 변하면 주의도 자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의정부리의 원리입니다. 행복의 대궁전은 부인 자신의 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신심인 겁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벗의 불행을 추방하기 위해 격투하고 있었다. 한 부인의 마음을 뒤덮은 불행의 어둠을 타파하여 용기의 샘을 솟게 하고 희망의 빛을 밝히는 진검승부의 싸움이었다. 신이치는 부인의 쓰라림과 괴로움 그리고 외로움 모두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그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가져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신이치는 강한 확신을 담아 말했다. 진지하게 신심에 힘쓴다면 당신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선 그것을 확신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명랑하게 웃어넘기는 겁니다. 남편이시라도 부인이 언제나 어둡고 훌쩍거리며 원망하는 얼굴만 보여준다면 정말 싫어질 겁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영어를 마스터하여 누구와도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싸움입니다. 어쨌든 남편이나 가족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큰 마음으로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부드러운 웃음을 띄었다. 당신 외에도 같은 처지의 일본 여성이 이 하와이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훌륭한 가정을 구축한다면 일본에서 온 부인들에게 최고의 희망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건 당신 한 사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 하와이의 전 일본 여성을 소생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슬픔 따위에 지면 안 됩니다. 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명랑하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행복의 대도를 걸어가 주십시오. 자, 눈물을 닦으세요. 신이치의 지도는 부인의 마음을 심하게 뒤흔들지 않을 수 없었다. 자애라고도 할 그의 마음이 부인의 가슴에 뜨겁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어 보였다. 예, 지지 않겠습니다. 그 눈에 또 눈물이 빛났다. 그것은 새로운 결의로 불타는 뜨거운 맹세의 눈물이었다. 신이치의 평화여행은 살아가는 희망을 잃고 인생의 비애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의 등불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세계 평화와는 거리가 아주 먼 미미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의 원점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소생과 환희 없이는 진실한 평화는 있을 수 없음을 신이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질문자는 일본에서 입회하여 2년 전에 전 가족이 하와이로 건너왔다는 작은 체구의 중년 부인이었다. 그녀는 몹시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6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33페이지까지 3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시컨이었습니다.